이후 톰 리들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어둠의 마법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악한 무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톰 리들은 자신의 영혼을 여러 번 나누면서 준수했던 외모를 잃기 시작했고, 그 무렵 볼드모트라는 별명을 공개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10년이 지나고 볼드모트는 호그와트를 찾아갑니다. 변신술 교수였던 덤블도어는 호그와트 교장이 되었습니다. 볼드모트는 덤블도어에게 어둠의 마법 방어술 교수직을 요청했으나 덤블도어는 볼드모트의 본성을 간파했고 거절했습니다. 이후 볼드모트는 호그와트를 떠나면서 저주를 내렸고, 호그와트는 그 저주 때문에 한 명이 어둠의 마법 방어술 교수를 1년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볼드모트는 호그와트에서 교수직을 따내지 못했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호그와트에서 떠나기 전에 자신의 세 번째 호크룩스인 레번클로의 왕관을 피로의 방에 숨길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볼드모트는 추종자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머글과 머글 태생을 지배하려는 볼드모트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부와 명성을 얻으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볼드모트는 추종자들을 죽음을 먹는 자로 불렀으며 그들을 친구나 가족보다는 종으로 생각했고 그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볼드모트는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는 고난도 마법인 레질리먼시 마법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그는 최고의 레질리먼스가 되었으며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통제할 수 있었고, 언제 거짓말을 했는지 전부 알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죽일 때도 그들의 마음속에 침투해서 모든 기억을 빼낸 뒤 잔혹하게 죽였습니다. 1970년 1차 마법사 전쟁이 발발합니다. 볼드모트는 죽음을 먹는 자, 어둠의 생물들과 함께 전쟁을 일으켰고, 볼드모트의 군대는 전쟁을 하면서 대학살을 일으킵니다. 마법부는 오러에게 죽음을 먹는 자에게는 용서할 수 없는 저주를 사용해도 된다는 허가를 내렸고, 때로는 위즌과 모트의 허가 없이 죽음을 먹는 자들을 디멘토에게 넘겨주기도 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무고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며, 이후 사람들은 볼드모트의 이름을 부르기 두려워하며 이름을 말해선 안 되는 그 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호그와트는 1차 전쟁 내내 안전한 장소로 남을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볼드모트가 유일하게 두려워했던 덤블도어가 호그와트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그와트가 안전했지만 덤블도어는 미래를 대비하여 불사조 기사단을 창립합니다. 전쟁 발발 9년 후 어느 날, 볼드모트는 호크룩스를 숨겨놓은 곳을 테스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수정 동굴에 슬리데린의 로켓을 놓았고 18살 충성스러운 죽음을 먹는 자인 레귤러스 블랙에게 그의 집 요정인 크리처를 빌립니다. 볼드모트는 크리처에게 독약을 마시게 했고 수정 동굴에 방치시켰습니다. 크리처는 집 요정 마법을 사용하여 가까스로 탈출할 수 있었고, 레귤러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크리처에게 호크룩스에 관한 내용을 들은 레귤러스 블랙은 죽음을 먹는 자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후 레귤러스 블랙은 가짜 로켓을 만든 뒤 크리처와 함께 수정 동굴로 들어갑니다. 레귤러스 블랙은 크리처에게 내가 독약을 마실 테니 그 틈에 진짜와 가짜를 바꿔치기 하고 이 호크룩스를 파괴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후 레귤러스 블랙은 독약을 마셨고 심한 갈증을 느껴 호수에서 갈증을 풀려고 했지만 호수에 접근하자마자 호수 안으로 끌려 들어가 죽고 맙니다. 자신의 주인이 호수 안으로 빨려 들어갔지만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크리처는 로켓을 바꿔치기 한 뒤 수정 동굴에서 탈출합니다. 이후 크리처는 호크룩스를 파괴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파괴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볼드모트는 자신이 만든 첫 번째 호크룩스인 일기장을 루시우스 말포이에게 숨기라고 명령했고, 자신의 충신인 벨라트릭스 레스트레인지에게 또 다른 호크룩스인 후플푸프의 잔을 숨기라고 명령했습니다. 볼드모트는 이 둘에게 이것이 자신의 영혼 조각이라고 말하지 않았으나 충신인 벨라트릭스는 후플푸프의 잔을 굉장히 중하게 여겼고 자신의 금고에 귀중하게 보관했습니다. 벨라트릭스는 그린고트의 보안으로도 모자라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만지면 물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보호저주를 걸어놓기도 했습니다. 볼드모트는 두 번째 호크룩스인 곤트의 반지를 직접 숨겨놓았는데 그는 이 반지를 곤트 가문의 낡은 판잣집에 숨겨놓았습니다.
외부인이 판잣집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많은 보호 마법을 설정했고 반지에 아주 강력한 저주 마법을 걸어놓았습니다. 전쟁 발발 10년 후 볼드모트의 지배력이 정점에 달한 시기에 호그와트 점술 교수인 사이빌 트릴로니의 예언이 덤블도어에게 전해집니다. 죽음을 먹는 자이자 정보원이었던 세베루스 스네이프는 그 예언을 엿들었고 곧바로 볼드모트에게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스네이프가 전달한 예언은 반쪽짜리 예언이었고 예언의 뒷부분에는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만약 한쪽이 죽는다면 다른 한쪽의 손에서만 죽을 수 있을 것이다 입니다. 이 말을 해석해보면 해리포터한테 죽는 것이 아니라면 볼드모트는 그 누구에게도 죽지 않는 그야말로 무적이라는 말입니다. 만약 볼드모트가 이 예언을 알았다면 굳이 해리포터를 공격하지 않고 해리포터를 피해 다니거나 납치하여 어딘가에 숨겨놓았을 것입니다. 이걸 알고 있었던 덤블도어는 자신이 볼드모트보다 우월했음에도 직접 그를 제압하지 못한 것입니다. 당시 예언에 언급된 아기는 2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제임스와 릴리의 아들인 해리포터이고 다른 한 명은 프랭크와 앨리스의 아들인 네빌 롱바텀입니다. 하지만 볼드모트는 해리포터를 표적으로 삼았는데 그 이유는 해리포터가 자신과 마찬가지로 순수 혈통 가문에서 태어난 혼혈이기 때문입니다. 해리포터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임스의 절친이자 불사조 기사단원인 피터 페티그루가 죽음을 먹는 자에 합류하게 됩니다. 피터 페티그루는 볼드모트에게 제임스 가족의 위치를 알려주었고 지팡이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제임스와 릴리는 볼드모트에게 살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리포터에게 살인 저주를 사용했을 때 그 저주가 튕겨져 나왔는데 릴리가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치며 걸었던 고대 주문 덕분이었습니다. 볼드모트는 역으로 살인 저주에 맞아 육체를 잃게 되었고 1차 전쟁이 발발한 지 11년 만에 볼드모트는 첫 패배를 겪게 됩니다. 이때 수년간의 살인과 악행 그리고 호크룩스로 인해 찢겨져 버린 그의 영혼 중 일부가 해리포터에게 들어갔고 볼드모트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해리포터는 볼드모트의 6번째 호크룩스가 되었습니다. 볼드모트가 사라진 후 죽음을 먹는 자들은 분산되었고 각자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임페리우스 저주에 걸려서 어쩔 수 없이 한 일이라고 외치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충신인 벨라트릭스는 아즈카반에 투옥되었습니다. 볼드모트는 육체와 마법의 힘을 잃었으나 유령 같은 형태로 계속 살아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찾는 충실한 죽음을 먹는 자를 기다리며 주로 뱀에 기생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기생했던 동물은 금세 죽어버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육체를 옮겨 다녀야 했습니다. 1991년 볼드모트는 우연한 기회로 호그와트 교수인 퀴렐과 접촉할 수 있었고 그의 어리석음을 이용하여 그의 몸에 기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볼드모트는 퀴렐과 함께 호그와트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퀴렐의 몸은 볼드모트의 영혼을 담게 되면서 굉장히 약해졌는데 힘들게 얻은 사람의 육체를 포기할 수 없었던 볼드모트는 퀴렐에게 유니콘의 피를 마셔서 힘을 얻으라고 명령합니다. 퀴렐의 몸에서 힘들게 살고 있었던 볼드모트는 우연한 기회에 마법사의 돌이 호그와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걸 훔쳐오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같은 해 해리포터가 호그와트에 입학합니다. 해리포터의 활약으로 인해 볼드모트는 마법사의 돌을 얻을 수 없었고 퀴렐의 육체를 잃습니다. 이후 볼드모트는 다시 숲으로 돌아가 여러 동물들의 육체에 기생하게 됩니다. 그 무렵 루시우스 말포이는 여전히 볼드모트의 일기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92년 여름 마법부에서 머글 보호법을 제정했고 이에 따라 마법부는 여러 마법사 세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갑니다. 어쩔 수 없이 루시우스 말포이는 자신이 지니고 있던 여러가지 어둠의 마법 아이템들을 버긴과 버킨스 가게에 내다 팔았고 볼드모트가 자신에게 맡긴 일기장을 지니 위즐리를 통해 호그와트로 보냅니다. 이렇게 하면서 루시우스는 2가지를 얻고자 했는데 첫 번째는 어둠의 마법과 관련성을 없애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아서 위즐리를 불신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볼드모트의 일기장으로 인해 호그와트에서 비밀의 방이 또다시 열리게 되었고 바실리스크에게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속출했습니다. 하지만 볼드모트의 영혼 조각으로 인해서 파셀텅을 구사할 수 있었던 해리포터는 비밀의 방에서 바실리스크를 물리쳤고
볼드모트의 일기장도 파괴합니다. 그렇게 볼드모트의 첫 번째 호크룩스는 해리포터에 의해서 파괴됩니다. 1994년 여름, 시리우스 블랙과 해리포터에게서 간신히 도망친 피터 패티그루는 볼드모트를 찾아냅니다. 볼드모트가 피터 패티그루한테 기생하지 않았던 이유는 피터 패티그루가 시리우스 블랙에게 잔혹하게 죽었다고 소문이 나 있어서 굉장한 유명인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볼드모트와 피터 패티그루는 볼드모트가 마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기초적인 신체를 함께 만들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볼드모트는 유니콘의 피와 그의 친구였던 뱀, 네기니의 독을 사용했습니다. 피터 패티그루는 홀로 먹을 것을 구하다가 마법부 직원인 버사 조킨스에게 발각됩니다. 피터 패티그루는 당황하지 않고 버사 조킨스를 볼드모트에게 유인했고, 볼드모트는 버사 조킨스를 고문하여 많은 정보를 빼내고 잔혹하게 죽입니다. 볼드모트는 버사 조킨스의 기억 속에서 그해 매드아이 무디가 호그와트 어둠의 마법 방어술 교수로 취임할 것을 알게 되었고, 트리 위저드 시합이 있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볼드모트는 그의 충성스러운 부하인 바티 크라우치 주니어가 아즈카반에서 탈옥했다는 것 또한 알게 됩니다. 이후 볼드모트는 바티 크라우치 주니어, 웜테일과 함께 무디를 납치했고, 바티 크라우치 주니어는 홀리 주스를 사용해 무디로 변장한 뒤 호그와트로 들어갑니다. 볼드모트는 자신의 신체를 얻기 위해 고대 어둠의 마법을 사용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마법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재료는 아버지의 뼈와 가장 싫어하는 적의 피, 그리고 종의 살점입니다. 바티 크라우치 주니어를 이용해 해리포터를 납치하는 데 성공한 볼드모트는 세 가지 재료를 이용해 자신의 신체를 완벽하게 복구합니다. 신체를 되찾은 볼드모트는 과거 자신이 하지 못했던 숙제인 해리포터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같은 재료를 사용한 지팡이로 인해서 죽이는 데 실패했고, 결국 눈앞에서 해리포터를 놓치게 됩니다. 호그와트로 돌아온 해리포터는 볼드모트가 돌아왔다고 모두에게 알렸으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그 이유는 유일한 증거인 바티 크라우치 주니어가 위즌과 모트의 재판을 받기도 전에 디멘터의 키스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리포터의 말은 증거 없는 공허한 외침이 되었습니다. 마법부는 해리포터의 말을 믿지 않았고, 볼드모트가 돌아왔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볼드모트는 세간의 집중을 받지 않았고, 방해 없이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순조롭게 해낼 수 있었습니다. 볼드모트는 아즈카반에서 자신의 충신인 벨라트릭스를 탈옥시켰고, 수많은 어둠의 마법사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볼드모트는 예언의 나머지 부분을 알고 싶었습니다. 예언은 마법부에서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 마법부로 들어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한 볼드모트는 임페리우스 저주를 마법부 직원에게 사용하여 예언을 빼내오려고 했으나 실패했고, 예언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예언에 포함된 당사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마법부로 가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볼드모트는 해리포터와의 연결고리를 통해 해리포터를 마법부로 유인합니다. 해리포터와 친구들은 죽음을 먹는 자와 예언을 두고 싸움을 벌였고, 싸움 도중 예언이 파괴됩니다. 뒤늦게 나타난 볼드모트는 그걸 알게 된 후 해리포터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덤블도어에 의해 저지당합니다. 이후 마법부에 도착한 마법부 직원들에 의해 볼드모트의 존재가 밝혀졌고, 루시우스 말포이를 비롯한 죽음을 먹는 자들은 모두 아즈카반에 수감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볼드모트는 벨라트릭스와 성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사랑을 할 수 없는 볼드모트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관계가 아닌 그저 후손을 남기기 위한 관계였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둘 사이에서 딸 델피니가 태어났고, 델피니는 죽음을 먹는 자이자 순수혈통 28가문 중 하나인 라울 가문에서 자라게 됩니다. 더 이상 숨어서 활동할 필요가 없어진 볼드모트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하면서 2차 마법사 전쟁이 시작됩니다. 아즈카반에 가는 수 디멘터는 볼드모트의 수하가 되었고, 아즈카반의 죄수들을 모두 풀어주었습니다. 이후 볼드모트와 어둠의 군대는 마법사들과 먹을 세계를 공격하며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마법부와 호그와트의 직접적인 공격은 할 수 없었는데, 바로 덤블도어의 존재 때문이었습니다. 1996년 7월, 볼드모트는 루시우스의 아들 말포이에게 덤블도어를 암살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 무렵 덤블도어는 볼드모트의 두 번째 호크룩스인 곤트의 반지를 찾아냅니다. 볼드모트는 그 반지에 부활의 돌이 박혀있는 것을 알지 못했으나 덤블도어는 단번에 부활의 돌을 발견합니다. 덤블도어는 과거 자신의 실수로 인해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 사망한 가족들을 부활시켜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돌이 박힌 반지를 손가락에 끼자마자 볼드모트가 걸어놓은 강력한 저주가 그의 몸에 침투했고 그로 인해서 몸이 굉장히 약해지게 됩니다. 이후 덤블도어는 그리핀도르의 검을 사용해 두 번째 호크룩스를 파괴합니다. 말포이는 복인과 버크스의 가게에서 사라지는 캐비넷을 발견했고 호그와트 내부에 있는 사라지는 캐비넷과 연결하여 호그와트 내부로 죽음을 먹는 자들을 침투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덤블도어가 사망하고 이제 볼드모트로부터 안전한 곳은 그 어느 곳도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볼드모트는 해리포터를 죽일 수 없었는데 바로 한 쌍의 지팡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지팡이 제작자인 올리벤더를 찾아가 그를 고문했고 최강의 지팡이 딱충나무 지팡이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이후 볼드모트는 덤블도어의 무덤에서 딱충나무 지팡이를 얻습니다. 그 시기에 해리포터 삼총사는 볼드모트의 세 번째 호크룩스인 슬리데린의 로켓을 얻는 데 성공합니다. 우연히 그리핀도르의 검을 발견하게 된 삼총사는 세 번째 호크룩스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볼드모트와의 연결고리를 통해 네 번째 호크룩스인 후플푸프의 잔이 벨라트릭스의 금고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안이 삼엄한 그린고트의 금고에서 간신히 호크룩스를 빼돌린 삼총사. 간발의 차로 볼드모트는 그린고트의 금고에서 자신의 호크룩스가 없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굉장히 분노하여 그린고트의 모든 생명체를 죽입니다. 해리포터는 자신의 안에 있는 볼드모트의 영혼 조각으로 인해서 볼드모트의 감정을 알게 되었고 그때 다섯 번째 호크룩스에 관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다섯 번째 호크룩스가 호그와트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해리포터와 삼총사는 그 즉시 호그와트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호그와트는 이미 죽음을 먹는 자들이 장악한 상태였습니다. 해리포터와 호그와트 학생들 그리고 호그와트 교수들은 힘을 합쳐 죽음을 먹는 자들을 몰아낸 뒤 호그와트 외부에 강력한 보호막을 설치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볼드모트는 죽음을 먹는 자와 어둠의 생물들을 이끌고 호그와트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외부 방어막은 꽤나 강력해서 쉽사리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해리포터와 삼총사는 네 번째 호크룩스와 다섯 번째 호크룩스를 연달아 파괴했고 자신의 호크룩스가 연달아 파괴되는 것을 느낀 볼드모트는 단번에 호그와트 외부에 형성되어 있는 방어막을 파괴합니다. 압도적인 힘으로 방어막을 파괴했으나 뭔가 석연찮은 표정의 볼드모트. 볼드모트는 최강의 지팡이인 딱총나무 지팡이가 자신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는 딱총나무 지팡이의 권리를 되찾아오기 위해 덤블도어를 죽인 스네이프를 살해합니다. 숨어서 그 장면을 지켜본 해리포터는 스네이프의 눈물로 그의 과거를 전부 알게 되었고 자신이 여섯 번째 호크룩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후 해리포터는 자신이 죽어야 볼드모트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는 홀로 볼드모트를 찾아갑니다. 볼드모트는 해리포터를 보자마자 살인 저주를 날렸고 살인 저주는 해리포터에게 제대로 적중했습니다. 하지만 살인 저주는 해리포터가 아닌 해리포터 안에 있는 볼드모트의 여섯 번째 호크룩스를 없애버렸고 해리포터는 멀쩡히 살아납니다. 영웅은 죽지 않아요. 이후 볼드모트는 해리포터와 대결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딱총나무의 주인은 스네이프가 덤블도어를 죽이기 전에 덤블도어의 무장을 해제시킨 말포이였고 그 말포이의 무장을 해제시킨 해리포터가 진정한 주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주인을 공격하고 싶지 않았던 딱총나무 지팡이는 볼드모트에게 살인 저주를 되돌렸고 때마침 네빌 롱바텀이 마지막 호크룩스였던 네기니를 죽이면서 볼드모트는 가루가 되어 사라집니다. 여기까지 볼드모트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부족한 내용이나 틀린 점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쭈마였습니다.